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내 삶의 진정한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와 같은 근원적인 물음들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지혜의 빛을 아직 어둠 속을 헤매는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방향을 찾는 등대가 될 수 있으며 그 선한 나눔이 여러분의 길에 축복으로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한 인간 존재의 유일한 목적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의 어둠 속에 의미의 빛을 밝히는 것이다. 정신분석학의 거장 칼 융이 남긴 말입니다. 우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인슈타인 혹은 세익스피어와 같은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때때로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그들의 삶은 너무나 위대하고 의미로 가득 차 보이는데 과연 나의 삶이 그와 비교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칼 융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것에 있지 않다고. 그것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말입니다. 융에 따르면 한 개인의 존재 전체는 정신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인지하는 모든 의식의 영역과 인지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영역이 모두 포함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라고 생각하는 의식의 중심에는 자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아의 바깥,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는 실로 광대합니다. 그리고 그 무의식의 중심에는 우리의 그림자, 즉 어두운 면이 숨어 있습니다. 융은 바로 이 무의식 속에 우리 삶의 목적을 찾는 열쇠가 잠들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이란 객관적이거나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에게만 주어진 고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칼 융의 철학을 따라 우리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를 통해 어떻게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여정의 단계들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정, 당신 안의 어둠과 마주하기.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당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을 때에만 명확해진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 고유한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삶의 목적을 찾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성격, 장점과 단점, 욕망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믿기에 곧바로 삶의 목적을 찾으려는 조급함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융이 말한 자기 실현의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우리 각자는 의식적인 부분과 무의식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나와 우리가 모르는 나. 그림자란 바로 이 무의식 속에 숨겨진 억압된 욕망과 감정, 그리고 특성들을 담고 있는 우리 존재의 일부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그림자 속에는 게으름, 질투, 분노와 같은 감정뿐만 아니라 스스로 부끄러워하거나 이미 극복했다고 믿고 싶은 과거의 취미나 관심사 같은 것들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림자는 무의식에 존재하기에 우리는 종종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억압되고 무시되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르지 않는 것이죠. 대신 우리는 페르소나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페르소나는 타인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쓰는 가면을 말합니다. 마치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상황에 맞게 눈치를 보며 적절한 태도를 취하는 것처럼 우리는 여러 상황에 맞춰 다양한 가면을 쓰고 세상과 소통합니다. 이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나, 즉 나의 그림자를 다시 만나는 데에는 진정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융이 말한 그림자 작업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규칙적으로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의 행동과 생각, 감정을 깊이 성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그 행동이 진정한 나 자신처럼 느껴졌나? 왜 그렇게 느꼈거나 그렇지 않게 느꼈을까? 어떤 상황에서 나의 첫 본능은 무엇이었나? 만약 역할이 바뀌었다면 나는 어떻게 느꼈을까? 마치 다른 사람을 신문하듯 자기 자신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림자를 아는 것이 곧 그림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숨겨온 특성들로 스스로를 정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그림자 속에 분노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해서 스스로를 분노에 찬 사람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그 분노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 또한 나의 일부임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숨겨진 그림자는 종종 타인에 대한 판단을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유독 경멸하는 특성이나 행동은 사실 우리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내면의 모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투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행동에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날 때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에게도 저런 경향이 있나? 만약 없다면 왜 없는 걸까? 혹시 이것이 나의 그림자는 아닐까? 융에 따르면 이기적인 사람을 혹독하게 비판하는 사람은 종종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을 억누르고 있으며 타인의 조급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의 조급함과 싸우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매일 잠시 시간을 내어 앉아 일기를 쓰거나 이러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짐으로써 우리는 무의식을 의식의 영역으로 가져올 수 있고 비로소 진정한 자기 자신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림자 작업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계속해서 변화하듯 발견해야 할 내면의 모습은 언제나 새롭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작업을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의미 있는 삶에 가까워지는 핵심 열쇠입니다. 두 번째 여정, 그림자를 나의 힘으로 만들기. 나는 선한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지 않는다. 나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갈망한다. 융의 이 말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제 당신은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던 어쩌면 그리 달갑지 않은 당신의 어두운 특성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내 삶을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자기 실현의 과정 후에 자신의 나쁜 면들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어 스스로에 대해 더 나쁜 감정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융 역시 진정한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을 동반하는 일임을 인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나쁜 부분을 억누르고 절대 드러내지 않는 것이 그것들을 완전히 없애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노를 잘 참는 사람이 가장 온화한 사람이고 게으름을 이겨내는 사람이 가장 생산적인 사람이라고 믿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은 훌륭하지만 특정 감정이나 특성을 무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림자를 억압하는 것은 그 그림자에게 더 큰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골마 터질 날을 기다립니다. 그러다 당신이 지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순간 통제할 수 없는 형태로 폭발해버립니다. 자신의 분노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무서운 분노를 터뜨리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이는 마치 오랫동안 억눌린 분노로 인해 생기는 마음의 병, 한국의 화병과도 같습니다. 자신의 게으름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결국 번아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외면하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그림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침내 당신은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당신의 그림자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든 그 어두운 특성들을 유용하게 만드십시오. 예를 들어, 분노라는 감정은 과도하거나 부당할 때에만 나쁜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부당한 상처를 주었을 때 분노는 오히려 당신 자신을 지키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언제 이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옳고 언제 그러지 않는 것이 더 나은가? 언제 나의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 뒤에 머무르는 것이 현명하고 언제 그럴 필요가 없는가? 감정을 좋다 혹은 나쁘다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보는 대신 이처럼 미묘하고 다층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당신의 삶과 행복은 엄청나게 향상될 것입니다. 질투는 더 나은 날을 위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게으름은 절실히 필요한 휴식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조급함은 때로 더 큰 추진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황이 적절할 때 말이죠. 다시 말해 당신은 그림자 속에서 발견한 모든 것을 무시하는 대신 당신의 인격 안으로 통합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을 벌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이 억압했던 특성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당신 곁에 머물 것입니다. 오직 당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고 포용할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으로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자기 이해와 당신의 모든 면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삶의 목적을 찾는 데 필요한 핵심 동력입니다. 그림자가 당신의 일부로 통합될 때 당신은 더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균형 잡히고 조화로우며 진실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될 때 삶에서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은 훨씬 더 쉬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 여정, 생각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기. 당신은 당신이 하겠다고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이 행하는 존재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어두운 면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믿는지 알게 되었다면 이제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삶의 목적은 생각 속에서가 아니라 실천 속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융은 자기 실현이 말보다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결국 당신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원하는지는 당신의 행동이 증명해 줄 때에만 진실이 됩니다. 이는 당신이 수동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그저 반응만 하며 살지 말고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를 스스로 시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다가와 친구가 되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가 친구를 만드십시오. 승진을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이 당신이 원하는 의미를 갖게 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당신의 행동으로 직접 삶을 의미 있게 만드십시오. 오늘날 우리 대부분은 수동적으로 살아갑니다. 심지어 자신의 그림자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자신을 개선하려는 사람들조차도 그렇습니다. 자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훌륭한 첫걸음이지만 삶의 다른 영역에서 진정으로 행동을 시작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림자 작업을 한 후에 이제는 편안히 앉아 쉬어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삶에 그저 안주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을 무의미의 늪에 빠뜨리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능동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바로 자신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관, 도덕적 원칙, 영적 신념은 무엇입니까? 나는 매일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올해,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나는 이 세상에 어떻게 기여하고 싶은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당신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출판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다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걸음을 내딛지 않습니다. 영감이 떠오르기를, 스케줄이 비기를, 그리고 언젠가 책이 저절로 서지기를 기다립니다. 여전히 수동적인 삶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으로 행동하는 작가 지망생은 다릅니다. 그는 글을 쓰고 싶든 아니든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글을 씁니다. 글이 막히면 조언을 구하거나 연습 문제를 찾아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동기부여가 아니라면 훈련된 규율의 힘으로 이야기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출판업계 사람들에게 주도적으로 연락하여 자신의 원고를 알립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직업적 목표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의 목표는 더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세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다는 꿈처럼 말이죠. 이 목표는 부모가 되거나 교사가 되거나 청소년을 위한 자선단체를 시작하거나 상담사나 정치인이 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 목표를 이룰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것은 오롯이 당신의 몫입니다. 수동적인 삶으로도 생존은 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삶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의미는 행동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여정, 두려움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당신의 두려움이 있는 곳, 그곳에 당신의 과업이 있다. 융의 이 말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사는 주된 이유는 단순한 게으름이나 동기 부족 때문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행동을 회피하는 것은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행동에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책을 쓰겠다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것을 종이 위에 옮기기 위해 자신의 글에 실망할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책을 다 썼다면 출판되기까지 수많은 거절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취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은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두려움을 피한다면 그것은 다시 당신의 그림자 속으로 숨어들어 당신의 삶을 더욱 강력하게 지배할 것입니다. 대신 두려움은 인정되어야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이 두려운가?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두려움은 종종 준비를 통해 통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를 끝없는 걱정이나 불안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터무니없는 시나리오가 아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에만 집중하십시오. 책을 출판하고 싶다면 많은 에이전트에게 거절당할 가능성, 심지어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지만 동시에 좋은 에이전트를 만나 책이 출판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분석하고 준비라는 형태로 다룸으로써 당신은 이미 그 상당 부분을 처리한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면 남은 일은 단 하나뿐입니다. 깊은 물 속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용기란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을 요구합니다. 특별한 일을 해낸 사람 중 그 누구도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피함으로써 그것을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융이 말했듯 당신의 두려움이 있는 곳, 그곳에 당신의 다음 과업이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게 될 때 당신은 또한 무엇이 당신의 삶에 가장 큰 의미를 줄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정, 어둠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행복한 삶이라도 어느 정도의 어둠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며 행복이라는 단어는 슬픔에 의해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의미를 잃을 것이다. 자, 이제 당신은 자신을 알고 끊임없이 자신을 개선하며 행동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벽한 삶을 위한 비법일까요? 아닙니다. 그 누구의 삶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실 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들은 종종 가장 큰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장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나쁜 상황에 좌절하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나아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삶의 나쁘고 실망스러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의미와 목적을 찾는 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의미는 바로 그 고난에 의존합니다. 오직 승리와 기쁨으로만 가득 찬 삶은 의미 있는 삶이 아닙니다. 기쁨은 당신이 슬픔 또한 알고 있을 때 비로소 그토록 강렬하게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그림자 없이는 존재할 수 없듯 행복 또한 슬픔이라는 배경이 있을 때 그 찬란한 의미를 온전히 드러냅니다. 마치 동양 철학의 음과 양처럼 삶의 모든 것은 서로를 통해 존재하고 의미를 얻습니다. 우리의 내면으로 떠난 긴 여행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칼 융이 우리에게 알려준 길은 결국 우리 안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은 빛을 찾아내는 여정이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그것을 힘으로 바꾸며 두려움을 넘어 행동하고 삶의 모든 빛과 어둠을 끌어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삶의 목적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은 결코 목적지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길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어둠을 기꺼이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을 찾아낼 용기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고유한 여정에 늘 평화와 깊은 통찰이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내 삶의 진정한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와 같은 근원적인 물음들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지혜의 빛을 아직 어둠 속을 헤매는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방향을 찾는 등대가 될 수 있으며 그 선한 나눔이 여러분의 길에 축복으로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한 인간 존재의 유일한 목적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의 어둠 속에 의미의 빛을 밝히는 것이다. 정신분석학의 거장 칼 융이 남긴 말입니다. 우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인슈타인, 혹은 세익스피어와 같은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때때로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그들의 삶은 너무나 위대하고 의미로 가득 차 보이는데 과연 나의 삶이 그와 비교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칼 융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것에 있지 않다고. 그것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말입니다. 융에 따르면 한 개인의 존재 전체는 정신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인지하는 모든 의식의 영역과 인지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영역이 모두 포함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라고 생각하는 의식의 중심에는 자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아의 바깥,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는 실로 광대합니다. 그리고 그 무의식의 중심에는 우리의 그림자, 즉 어두운 면이 숨어 있습니다. 융은 바로 이 무의식 속에 우리 삶의 목적을 찾는 열쇠가 잠들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이란 객관적이거나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에게만 주어진 고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칼융의 철학을 따라 우리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를 통해 어떻게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여정의 단계들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정, 당신 안의 어둠과 마주하기.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당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을 때에만 명확해진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 고유한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삶의 목적을 찾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성격, 장점과 단점, 욕망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믿기에 곧바로 삶의 목적을 찾으려는 조급함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융이 말한 자기 실현의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우리 각자는 의식적인 부분과 무의식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나와 우리가 모르는 나. 그림자란 바로 이 무의식 속에 숨겨진 억압된 욕망과 감정, 그리고 특성들을 담고 있는 우리 존재의 일부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그림자 속에는 게으름, 질투, 분노와 같은 감정뿐만 아니라 스스로 부끄러워하거나 이미 극복했다고 믿고 싶은 과거의 취미나 관심사 같은 것들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림자는 무의식에 존재하기에 우리는 종종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억압되고 무시되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르지 않는 것이죠. 대신 우리는 페르소나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페르소나는 타인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쓰는 가면을 말합니다. 마치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상황에 맞게 눈치를 보며 적절한 태도를 취하는 것처럼 우리는 여러 상황에 맞춰 다양한 가면을 쓰고 세상과 소통합니다. 이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나, 즉 나의 그림자를 다시 만나는 데에는 진정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융이 말한 그림자 작업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규칙적으로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의 행동과 생각, 감정을 깊이 성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그 행동이 진정한 나 자신처럼 느껴졌나? 왜 그렇게 느꼈거나 그렇지 않게 느꼈을까? 어떤 상황에서 나의 첫 본능은 무엇이었나? 만약 역할이 바뀌었다면 나는 어떻게 느꼈을까? 마치 다른 사람을 신문하듯 자기 자신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림자를 아는 것이 곧 그림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숨겨온 특성들로 스스로를 정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그림자 속에 분노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해서 스스로를 분노에 찬 사람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그 분노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 또한 나의 일부임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숨겨진 그림자는 종종 타인에 대한 판단을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유독 경멸하는 특성이나 행동은 사실 우리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내면의 모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투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행동에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날 때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에게도 저런 경향이 있나? 만약 없다면 왜 없는 걸까? 혹시 이것이 나의 그림자는 아닐까? 융에 따르면 이기적인 사람을 혹독하게 비판하는 사람은 종종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을 억누르고 있으며 타인의 조급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의 조급함과 싸우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매일 잠시 시간을 내어 앉아 일기를 쓰거나 이러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짐으로써 우리는 무의식을 의식의 영역으로 가져올 수 있고 비로소 진정한 자기 자신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림자 작업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계속해서 변화하듯 발견해야 할 내면의 모습은 언제나 새롭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작업을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의미 있는 삶에 가까워지는 핵심 열쇠입니다. 두 번째 여정, 그림자를 나의 힘으로 만들기. 나는 선한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지 않는다. 나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갈망한다. 융의 이 말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제 당신은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던 어쩌면 그리 달갑지 않은 당신의 어두운 특성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내 삶을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자기 실현의 과정 후에 자신의 나쁜 면들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어 스스로에 대해 더 나쁜 감정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융 역시 진정한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을 동반하는 일임을 인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나쁜 부분을 억누르고 절대 드러내지 않는 것이 그것들을 완전히 없애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노를 잘 참는 사람이 가장 온화한 사람이고 게으름을 이겨내는 사람이 가장 생산적인 사람이라고 믿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은 훌륭하지만 특정 감정이나 특성을 무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림자를 억압하는 것은 그 그림자에게 더 큰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골마 터질 날을 기다립니다. 그러다 당신이 지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순간 통제할 수 없는 형태로 폭발해버립니다. 자신의 분노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무서운 분노를 터뜨리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이는 마치 오랫동안 억눌린 분노로 인해 생기는 마음의 병, 한국의 화병과도 같습니다. 자신의 게으름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결국 번아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외면하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그림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침내 당신은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당신의 그림자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든 그 어두운 특성들을 유용하게 만드십시오. 예를 들어, 분노라는 감정은 과도하거나 부당할 때에만 나쁜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부당한 상처를 주었을 때 분노는 오히려 당신 자신을 지키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언제 이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옳고 언제 그러지 않는 것이 더 나은가? 언제 나의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 뒤에 머무르는 것이 현명하고 언제 그럴 필요가 없는가? 감정을 좋다 혹은 나쁘다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보는 대신 이처럼 미묘하고 다층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당신의 삶과 행복은 엄청나게 향상될 것입니다.
질투는 더 나은 날을 위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게으름은 절실히 필요한 휴식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조급함은 때로 더 큰 추진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황이 적절할 때 말이죠. 다시 말해, 당신은 그림자 속에서 발견한 모든 것을 무시하는 대신 당신의 인격 안으로 통합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을 벌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이 억압했던 특성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당신 곁에 머물 것입니다. 오직 당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고 포용할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으로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자기 이해와 당신의 모든 면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삶의 목적을 찾는 데 필요한 핵심 동력입니다. 그림자가 당신의 일부로 통합될 때 당신은 더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균형 잡히고 조화로우며 진실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될 때 삶에서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은 훨씬 더 쉬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 여정, 생각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기. 당신은 당신이 하겠다고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이 행하는 존재라.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어두운 면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믿는지 알게 되었다면 이제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삶의 목적은 생각 속에서가 아니라 실천 속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융은 자기 실현이 말보다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결국 당신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원하는지는 당신의 행동이 증명해 줄 때에만 진실이 됩니다. 이는 당신이 수동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그저 반응만 하며 살지 말고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를 스스로 시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다가와 친구가 되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가 친구를 만드십시오. 승진을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이 당신이 원하는 의미를 갖게 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당신의 행동으로 직접 삶을 의미 있게 만드십시오. 오늘날 우리 대부분은 수동적으로 살아갑니다. 심지어 자신의 그림자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자신을 개선하려는 사람들조차도 그렇습니다. 자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훌륭한 첫걸음이지만 삶의 다른 영역에서 진정으로 행동을 시작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림자 작업을 한 후에 이제는 편안히 앉아 쉬어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삶에 그저 안주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을 무의미의 늪에 빠뜨리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능동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바로 자신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관, 도덕적 원칙, 영적 신념은 무엇입니까? 나는 매일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올해,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나는 이 세상에 어떻게 기여하고 싶은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당신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출판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다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걸음을 내딛지 않습니다. 영감이 떠오르기를, 스케줄이 비기를, 그리고 언젠가 책이 저절로 써지기를 기다립니다. 여전히 수동적인 삶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으로 행동하는 작가 지망생은 다릅니다. 그는 글을 쓰고 싶든 아니든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글을 씁니다. 글이 막히면 조언을 구하거나 연습 문제를 찾아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동기부여가 아니라면 훈련된 규율의 힘으로 이야기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출판업계 사람들에게 주도적으로 연락하여
자신의 원고를 알립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직업적 목표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의 목표는 더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세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다는 꿈처럼 말이죠. 이 목표는 부모가 되거나 교사가 되거나 청소년을 위한 자선단체를 시작하거나 상담사나 정치인이 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 목표를 이룰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것은 오롯이 당신의 몫입니다. 수동적인 삶으로도 생존은 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삶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의미는 행동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여정, 두려움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당신의 두려움이 있는 곳, 그곳에 당신의 과업이 있다. 융의 이 말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사는 주된 이유는 단순한 게으름이나 동기 부족 때문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행동을 회피하는 것은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행동에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책을 쓰겠다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것을 종이 위에 옮기기 위해 자신의 글에 실망할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책을 다 썼다면 출판되기까지 수많은 거절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취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은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두려움을 피한다면 그것은 다시 당신의 그림자 속으로 숨어들어 당신의 삶을 더욱 강력하게 지배할 것입니다. 대신 두려움은 인정되어야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이 두려운가?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두려움은 종종 준비를 통해 통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를 끝없는 걱정이나 불안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터무니없는 시나리오가 아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에만 집중하십시오. 책을 출판하고 싶다면 많은 에이전트에게 거절당할 가능성, 심지어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지만 동시에 좋은 에이전트를 만나 책이 출판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분석하고 준비라는 형태로 다룸으로써 당신은 이미 그 상당 부분을 처리한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면 남은 일은 단 하나뿐입니다. 깊은 물 속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용기란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을 요구합니다. 특별한 일을 해낸 사람 중 그 누구도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피함으로써 그것을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융이 말했듯 당신의 두려움이 있는 곳, 그곳에 당신의 다음 과업이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게 될 때 당신은 또한 무엇이 당신의 삶에 가장 큰 의미를 줄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정, 어둠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행복한 삶이라도 어느 정도의 어둠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며 행복이라는 단어는 슬픔에 의해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의미를 잃을 것이다. 자, 이제 당신은 자신을 알고 끊임없이 자신을 개선하며 행동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벽한 삶을 위한 비법일까요? 아닙니다. 그 누구의 삶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실 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들은 종종 가장 큰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장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나쁜 상황에 좌절하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나아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삶에 나쁘고 실망스러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의미와 목적을 찾는 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의미는 바로 그 고난에 의존합니다. 오직 승리와 기쁨으로만 가득 찬 삶은 의미 있는 삶이 아닙니다. 기쁨은 당신이 슬픔 또한 알고 있을 때 비로소 그토록 강렬하게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그림자 없이는 존재할 수 없듯 행복 또한 슬픔이라는 배경이 있을 때 그 찬란한 의미를 온전히 드러냅니다. 마치 동양 철학의 음과 양처럼 삶의 모든 것은 서로를 통해 존재하고 의미를 얻습니다. 우리의 내면으로 떠난 긴 여행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칼 융이 우리에게 알려준 길은 결국 우리 안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은 빛을 찾아내는 여정이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그것을 힘으로 바꾸며 두려움을 넘어 행동하고 삶의 모든 빛과 어둠을 끌어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삶의 목적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은 결코 목적지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길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어둠을 기꺼이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을 찾아낼 용기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고유한 여정에 늘 평화와 깊은 통찰이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내 삶의 진정한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와 같은 근원적인 물음들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지혜의 빛을 아직 어둠 속을 헤매는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방향을 찾는 등대가 될 수 있으며 그 선한 나눔이 여러분의 길에 축복으로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한 인간 존재의 유일한 목적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의 어둠 속에 의미의 빛을 밝히는 것이다. 정신분석학의 거장 칼 융이 남긴 말입니다. 우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인슈타인 혹은 셰익스피어와 같은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때때로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그들의 삶은 너무나 위대하고 의미로 가득 차 보이는데 과연 나의 삶이 그와 비교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칼 융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것에 있지 않다고. 그것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말입니다. 융에 따르면 한 개인의 존재 전체는 정신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인지하는 모든 의식의 영역과 인지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영역이 모두 포함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라고 생각하는 의식의 중심에는 자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아의 바깥,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는 실로 광대합니다. 그리고 그 무의식의 중심에는 우리의 그림자, 즉 어두운 면이 숨어 있습니다. 융은 바로 이 무의식 속에 우리 삶의 목적을 찾는 열쇠가 잠들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이란 객관적이거나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에게만 주어진 고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칼 융의 철학을 따라 우리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를 통해 어떻게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여정의 단계들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정, 당신 안의 어둠과 마주하기.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당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을 때에만 명확해진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 고유한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삶의 목적을 찾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성격, 장점과 단점, 욕망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믿기에 곧바로 삶의 목적을 찾으려는 조급함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융이 말한 자기 실현의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우리 각자는 의식적인 부분과 무의식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나와 우리가 모르는 나. 그림자란 바로 이 무의식 속에 숨겨진 억압된 욕망과 감정, 그리고 특성들을 담고 있는 우리 존재의 일부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그림자 속에는 게으름, 질투, 분노와 같은 감정뿐만 아니라 스스로 부끄러워하거나 이미 극복했다고 믿고 싶은 과거의 취미나 관심사 같은 것들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림자는 무의식에 존재하기에 우리는 종종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억압되고 무시되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르지 않는 것이죠. 대신 우리는 페르소나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페르소나는 타인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쓰는 가면을 말합니다. 마치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상황에 맞게 눈치를 보며 적절한 태도를 취하는 것처럼 우리는 여러 상황에 맞춰 다양한 가면을 쓰고 세상과 소통합니다. 이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나, 즉 나의 그림자를 다시 만나는 데에는 진정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융이 말한 그림자 작업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규칙적으로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의 행동과 생각, 감정을 깊이 성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그 행동이 진정한 나 자신처럼 느껴졌나? 왜 그렇게 느꼈거나 그렇지 않게 느꼈을까? 어떤 상황에서 나의 첫 본능은 무엇이었나? 만약 역할이 바뀌었다면 나는 어떻게 느꼈을까? 마치 다른 사람을 신문하듯 자기 자신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림자를 아는 것이 곧 그림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숨겨온 특성들로 스스로를 정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그림자 속에 분노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해서 스스로를 분노에 찬 사람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그 분노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 또한 나의 일부임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숨겨진 그림자는 종종 타인에 대한 판단을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유독 경멸하는 특성이나 행동은 사실 우리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내면의 모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투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행동에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날 때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에게도 저런 경향이 있나? 만약 없다면 왜 없는 걸까? 혹시 이것이 나의 그림자는 아닐까? 융에 따르면 이기적인 사람을 혹독하게 비판하는 사람은 종종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을 억누르고 있으며 타인의 조급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의 조급함과 싸우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매일 잠시 시간을 내어 앉아 일기를 쓰거나 이러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짐으로써 우리는 무의식을 의식의 영역으로 가져올 수 있고 비로소 진정한 자기 자신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림자 작업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계속해서 변화하듯 발견해야 할 내면의 모습은 언제나 새롭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작업을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의미 있는 삶에 가까워지는 핵심 열쇠입니다. 두 번째 여정,
그림자를 나의 힘으로 만들기. 나는 선한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지 않는다. 나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갈망한다. 융의 이 말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제 당신은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던 어쩌면 그리 달갑지 않은 당신의 어두운 특성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내 삶을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자기 실현의 과정 후에 자신의 나쁜 면들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어 스스로에 대해 더 나쁜 감정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융 역시 진정한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을 동반하는 일임을 인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나쁜 부분을 억누르고 절대 드러내지 않는 것이 그것들을 완전히 없애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노를 잘 참는 사람이 가장 온화한 사람이고 게으름을 이겨내는 사람이 가장 생산적인 사람이라고 믿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은 훌륭하지만 특정 감정이나 특성을 무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림자를 억압하는 것은 그 그림자에게 더 큰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골마 터질 날을 기다립니다. 그러다 당신이 지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순간 통제할 수 없는 형태로 폭발해버립니다. 자신의 분노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무서운 분노를 터뜨리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이는 마치 오랫동안 억눌린 분노로 인해 생기는 마음의 병, 한국의 화병과도 같습니다. 자신의 게으름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결국 번아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외면하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그림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침내 당신은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당신의 그림자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든 그 어두운 특성들을 유용하게 만드십시오. 예를 들어, 분노라는 감정은 과도하거나 부당할 때에만 나쁜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부당한 상처를 주었을 때 분노는 오히려 당신 자신을 지키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언제 이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옳고 언제 그러지 않는 것이 더 나은가? 언제 나의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 뒤에 머무르는 것이 현명하고 언제 그럴 필요가 없는가? 감정을 좋다 혹은 나쁘다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보는 대신 이처럼 미묘하고 다층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당신의 삶과 행복은 엄청나게 향상될 것입니다. 질투는 더 나은 날을 위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게으름은 절실히 필요한 휴식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조급함은 때로 더 큰 추진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황이 적절할 때 말이죠. 다시 말해 당신은 그림자 속에서 발견한 모든 것을 무시하는 대신 당신의 인격 안으로 통합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을 벌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이 억압했던 특성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당신 곁에 머물 것입니다. 오직 당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고 포용할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으로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자기 이해와 당신의 모든 면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삶의 목적을 찾는 데 필요한 핵심 동력입니다. 그림자가 당신의 일부로 통합될 때 당신은 더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균형 잡히고 조화로우며 진실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될 때 삶에서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은 훨씬 더 쉬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 여정, 생각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기. 당신은 당신이 하겠다고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이 행하는 존재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어두운 면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믿는지 알게 되었다면 이제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삶의 목적은 생각 속에서가 아니라